안녕하세요. 박나리 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은 2021년부터 비과세 규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.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네, 이게 내년부터 달라지는 비과세에 대한 규정, 비과세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따른 내용이에요. 근데요, 이 내용을 보면요, 머리가 너무 아파요.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처음에 지금은요, 내가 주택이 하나, 둘, 셋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, 이 집을 팔고 이 집도 팔고 집이 한 채가 있는 시점에서 그냥 양도를 해요. 그러면 올해는 그냥 내가 양도할 때 집이 한 채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요. 보시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내가 주택을 하나, 둘, 셋 이렇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하나의 집을 빼고 모두 이렇게 양도를 하면요. 이거를 양도 후 1주택을 갖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. 비과세를 받으려면 우리가 2년 이상 보유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양도를 하고 양도를 한 이후 만약에 이걸 최종적으로 양도를 했다면 이때부터 2년이 지나야 이 집은 비과세가 가능해지는 거예요. 사례로 볼게요. 2014년에 A주택을 취득을 하고요. 2019년에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. 그리고 이 주택을 2014년에 취득한 주택이 세금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주택을 비과세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주택을 2021년 1월에 매도를 합니다. 그러면 내가 집을 2개를 갖고 있다가 한 주택을 양도를 했으니 이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요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이죠. 네. 근데 이 규정에서는요. 어떤 경우에는 제외를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. 어떤 경우냐면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갖게 된 경우예요. 그럼 요거는 우리가 투기 목적 이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를 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양도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. 사례로 볼게요. 이건 조금 더 나아간 케이스인데요. 2015년에 내가 또 집이 한 채가 있었고 2019년에도 집이 한 채가 있었고 2019년 3월에 또 새로운 집을 샀어요.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별로 양도 차익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얘는 먼저 매도를 하고요. 요 2개의 주택을 내가 일시적 2주택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. 그런데 내년부터는 집이 하나를 팔고 나서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던데 그러면 이게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네,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만약에 얘네가 2주택에 해당을 한다면 이때도 그냥 이거 팔고 바로 이거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나간 케이스인데요. 만약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집이 2개가 있다가 집을 한 채를 판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집이 한 채가 있던 시점에서 하나를 다시 샀어요. 그러면 이렇게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인데 이때도 그럼 일시적 2주택이니까 그냥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에는요. 이렇게 새롭게 주택을 사가지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팔고요. 새로운 주택을 사고 요거는 이걸 판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. 사례로 볼게요. 2016년 9월에 A주택을 사고요. 2016년 12월에 B주택을 샀어요. 그리고 2019년 9월에 C주택을 또 취득을 했었을 때 요거를 먼저 양도를 한 거예요. 죄송해요. 다시 할게요. A주택을 사고요. B주택을 사고요. 그 다음에 요거를 팔고 새롭게 주택을 취득했어요. 이때는요. 내가 팔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팔고 나서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. 되게 많이 바뀌었고 복잡해졌어요.
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상담을 받으실 때는 앞으로 되게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. 어떤 것들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은요, 이렇게 모든 비과세를 판단을 하는 건 1세대가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, 난 이거 세금 안 나와, 뭐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던데, 전입신고만 안 하면 된다던데,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. 이런 것들도 실제로 주택을 쓰고 있다면 다 비과세 판단을 할 때 들어가야 하고요. 2021년부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언제 팔고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져요. 그래서 2021년부터는 보유했던 모든 주택의 상황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2021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비과세나 중과세 규정을 판단할 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분양권이 있으신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계약이나 뭐 취득 시기 아니면 계약금 지급 당시에 이게 조정이었냐 안 조정이었냐, 그리고 주택이 있었냐 없었냐, 이런 거에 따라 모든 비과세 상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이 많이 복잡해졌고, 네, 상담을 받으실 때는 꼭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